자,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34페이지에 제목 먼저 보자, 얘들아. 가노라 삼각사나, 그 다음에 추강의 밤이 드니 맷버들 가릴 꺾어. 일단 뭐 근데 테스트 공부는 해보셔야 돼요. 알죠? 그건 공부해 보셔야 돼요. 자, 가노라 삼각사나 추강의 밤이 드니 맷버들 가릴 꺾어. 자, 요 세 개 작품 좀 볼 건데 전부 다 얘들아 정형시야. 정형시. 자,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 작품부터 갈 건데 일단 요것도 보세요. 자, 가노라 삼각사나 할 때 김상원이라고 나와 있거든, 얘들아. 김상원의 동그라미 쳐볼까? 김상원. 옆에 쓸 게 없구나. 쓸 부분이 없네. 여기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 요 시 밑에 여기 빈 공간 있지? 거기다가 쓰세요. 참고라 해가지고 써봐야 돼. 참고. 저 이제 밑에 빈 공간에다가 쓰세요. 조그맣게. 자, 조선시대 17세기면 1600년대거든. 네. 조선시대 인조라는 국왕 때,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봐봐, 이렇게 하자. 만주의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세웠던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요. 청나라의 요구. 청나라는 만주에 살던 여진족이 세운 국가야. 원래는 후금이라 있었어. 후금. 얘네들은 오리지널 중국이 아니야. 오리지널 중국은 명나라라 그래. 명나라. 알겠지? 그래서 명나라를 제압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도 침략했던 국가가 청나라예요. 자, 그때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게 뭘 요구했었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군신관계에서 군이 뭐겠어요? 군주, 왕이야. 신은 신하야. 우리 청나라는 황제국이니 너희 조선은 우리 청을 뭐해라? 받들어라, 섬겨라 했다고. 알겠지? 자, 이때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전론 또는 척화론, 주전론 또는 척화론이란 게 나와요. 그러면 주전론에서 전자가 뭔 줄 알아? 싸우자. 전쟁이야. 그러면 어느 나라의 신하가 될 수 없다? 청나라의 신하가 될 수 없다. 이런 오랑캐 놈들, 짐승 같은 놈들의 신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전론의 대표자가 누구였냐? 저기 써 있는 김상헌이었어요. 김상헌. 유튜브에다가 이따 집에 갈 때 안 할 거지만 그래도 얘기할게. 응? 김상헌 남한산성 치면 영화 짤이 나와요. 왜냐면 영화가 있었거든 이게. 알겠지? 그러면 김상헌 씨를 연기한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vs 자, 주화론이 있었어요. 주화론. 이거 뭘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굴 이길 수 없다. 청나라를 이길 군사력이 없다. 왜 없는 줄 알아? 임진왜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임진왜란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또 하나의 큰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청을 이길 힘이 없으니 훗나를 도모하자는 거야. 훗나를 도모하자. 일단 받아들이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주화론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최명길. 알겠니? 그러면 결국 선택은 누가 해요? 결정은 누가 해요? 인조. 왕인 인조가 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김상헌 손을 들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발생한 게 청나라와의 전쟁. 무슨 호란이라 그럴까? 병자호란이라 그래. 병자호란. 결국 병자호란으로 우리 조선은 패배하였고 청나라와의 강제적 군신관계가 체결되게 되면서 약 200여 년 동안 우리 조선은 청을 섬기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때 그 울분을 담은 시가 김상헌의 뭐라고 해요? 여기 뭐라고? 가노라 삼각사나야. 알겠니? 됐어 여기까지? 자, 갑시다.
자, 일단 갈래는 정형시 평시조입니다. 자, 정형시 평시조고요. 성격은 직설적 밑줄. 직설적이 뭐야? 자기 주장, 자기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국과 비분과 절이가 묶어서 별표예요. 이게 뭘까? 우국과 비분과 절이가 우리가 전쟁에 이겼을까 졌을까? 그래서 주전론을 외쳤던 사람들 어느 나라에 끌려갈까? 청나라에 끌려가. 그래서 사형당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주전론을 외쳤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그죠? 나라를 잃은 뭔가 비통함이 있겠지. 슬픔이 있을 거 아니야. 분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우국과 비분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가짜가 노래 가짜야. 그리고 절의가는 뭐야? 절개와 을이라는 거거든. 그럼 어느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연들 노래한 거야? 조선왕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제재는 고국산천, 삼각산, 한강수 이따 배울 거야. 자, 주제별표. 자, 고국을 떠나는. 왜 고국을 떠나죠? 잡혀가는 거예요. 알겠죠?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비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특징. 대유법, 의인법, 도노법. 도노법이 이따가 배울 건데 부르는 거야. 알겠죠? 부르는 거. 그리고 대구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 표현 방법을 통해 자, 밑줄. 고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대유법, 의인법, 도노법, 대구법 다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배울 거야. 그래서 나라를 떠나는 화자의 불안하고 애처롭고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다 얘들아? 어떻게 표현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직설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시 봐보자 얘들아. 일단 읽어볼게. 한번 읽어볼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 나와있죠. 자, 우리 초장부터 들어가 보자. 가노라 삼각사나 얘들아 삼각산 밑줄. 삼각산 밑줄. 이거 별표 쳐놔요. 자, 삼각산은 여기 있는 서울의 북한산의 옛날 이름이래. 그럼 삼각산 어쨌든 외국에 있는 산이야? 우리나라의 산이야? 우리나라의 산이야. 우리나라의 산. 알겠지? 그래서 북한산의 우리나라 산의 옛 이름이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한강수야 밑줄. 그 별표. 한강수는 뭐겠어요? 한강물. 우리나라 물.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묶으세요. 자, 써. 대유법. 자, 대유법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삼각산이랑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해? 부분을 의미해? 부분이지. 알겠니?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한 거야. 알겠니? 자, 다시 대유법이 뭐라고요? 부분을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라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야. 자, 저기서 부분은 삼각산과 한강수. 전체는 뭐라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봐봐. 가노라 삼각산 다시 보자 한강수야. 약간 문장이 좀 어때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그리고 리듬감이 있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쓰세요. 대구법.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열하는 걸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왜? 운율, 리듬감을 위해서죠. 됐지? 야, 그리고 얘들아, 한강수한테 말을 건네는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의인법. 사람한테 부르는 것처럼. 맞지? 그러면 당연히 무슨 법이야? 의인법. 한강수랑 삼각산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사람한테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의인법. 마지막
자, 한강수 야 부르고 있지. 그죠? 이렇게 부르는 걸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말로 도노법이라 그래요. 도노법. 그러니까 우리 초장에서 1장 초장에서 대유법, 대구법, 의인법, 도노법 같은 여러 수사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 그럼 이런 수사법들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화자는 내 나라, 내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 알겠니?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고국에 대한 충성, 고국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이런 수사법들을 통해서 자, 우국충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우국충정이 뭐라고요? 내 나라에 대한 충성, 내 나라에 대한 애정 이런 걸 의미합니다. 됐지? 자, 이제 중장으로 가볼게요. 중장. 고국산천이 뭐겠어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떠나고자 하랴마는, 자, 하랴마는 밑줄, 하랴마는 밑줄. 이게 뭔 뜻이래요? 하겠는가마는이야. 하겠는가마는 이란 소리래. 자, 내 나라를 떠나고자 하겠는가마는 이 소리죠. 시절이 뭐래요? 시국과 정세래. 현재 정세, 우리 조선의 정세가 하는 몹시 매우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그럼 현재 조선의 시세가 어렵고 매우 어려우니 올똥말똥하여라 밑줄. 올똥말똥하여라 밑줄. 돌아올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뭔 소리야? 끌려갔어. 근데 내 나라에 다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자, 알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불안한 누구의 심리를 알 수 있어? 화자의 심리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쓰세요. 자, 화자의 불안감 그리고 비통함, 슬픔이죠.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불안감, 화자의 비통함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삼각상과 한강수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최한? 진짜 상하고 강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조선이야. 자, 조선 전체. 이게 청나라에게 뺏겼어. 그리고 저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뭘 외쳤던 사람이지? 싸우자. 청나라랑 싸우자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전쟁이 결쳤지. 그래서 끌려가는 화자가 자, 나라에 대한 충성과 비통함, 그 다음에 분노,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려갑시다. 두 번째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추강의 밤이 드니 봐보자잉. 자, 여기 해봅시다. 자, 여전히 갈래는 정영시 평시조고요. 성격은 한정가 밑줄 쳐보자 얘들아. 한정가가 뭘까? 바쁜 걸까? 한가로운 걸까? 한가로운 거야. 화자의 한가로움이 나타나. 다시 생업에 쫓겨 바쁜 거야? 화자가 한가로운 거야? 한가롭다고. 알겠니? 그걸 우리가 한정가. 그 다음에 낭만적. 우리가 풍류적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풍류적. 신선 안 들어봤어? 신선? 신선이 보통 뭐하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그래, 풍류를 즐긴다 그러잖아. 그럼 뭘 즐기는 거야? 자, 뭐 여러분 시대로 얘기하면 뭐 술 먹는데 미안. 미안, 잘못 말했다 얘들아. 쏘리 미안해. 시짓는다, 게임한다는 걸 내가 왜 술 먹는 걸 그랬지? 미안해요. 자, 그러니까 여자애들 게임하니까 요새 뭐 남녀 그러니까 게임하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신선, 풍류를 즐기는 신선이란 뭘 것 같아? 이 얘기 안 했던 거야. 술 먹고, 알겠죠? 시 쓰고, 알겠니? 낚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고 재밌게 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정가, 낭만적, 풍류적, 오케이? 그리고 탈속적 결비처. 이게 제일 중요해. 탈속적 뭔지 아는 사람? 세속적인 곳에서 이제 속세를 벗어난다. 속세를 탈피한다. 속세를 탈피한다. 속세를 탈피한다. 그러면 속세는 인간 세계거든. 그러면 인간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세계? 자연 세계.
알겠지? 자연에서 귀의한다는 거야. 자, 제재는 추강이에요. 추강이 뭘까? 추강이 먼저 아는 사람. 강은 강인데 가을, 그치? 가을의 강이라는 거야. 자, 가을 달밤. 얘들아 봐. 가을 달밤에, 그러니까 가을이야. 선선하고 시원하죠? 맞지? 그리고 달 떴어요. 거기 이제 배에 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잡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낚시하고 있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자, 가을 달밤에 낚시를 하고 있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하고 한가롭다, 한정가라고 합니다. 자, 주제는 가을 달밤에 즐기는 풍요하고 정치래요. 자, 1번의 별표. 뭐뭐 라가 나올 거야. 얘들아 칠판 봐봐. 라 똑같이 끝나고 있지, 맞지? 자, 뭐뭐라라는 밑줄, 뭐뭐라라는 가군이 뭘까? 운율이 있어.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끝맺은 말이 뭐야? 근데 끝맺은 말이 라라라죠? 오케이? 자, 이런 걸 가군이라 그래요. 뭐뭐라라는 가군과 비슷한 밑줄 쳐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을밤 강가의 정적인 분위기 밑줄. 얘들아, 정적인 분위기가 뭐야?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한가롭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을밤 강가의 정적 분위기가 여백의 무의를 추구하는 한 폭의 동양화를 떠올리게 한답니다. 오케이? 자, 됐죠? 그래서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적. 자, 그러면 추강의 밤이 드니 월산대군의 작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읽어보자, 얘들아. 먼저 읽어볼게. 읽어봐.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노라. 여기 나와있죠. 자, 첫 번째 추강 밑줄 칩니다. 여러분들 추강. 가을강이야, 가을강. 그러면 추강에다가 뭐라 써야 돼? 무슨 배경? 계절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된 거야. 쓰세요. 자, 추강이라는 계절적이면서도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됐대요. 자, 어렵지 않죠? 계절적, 공간적 배경. 두 번째, 자, 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밤은 무슨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럼 가을밤의 강이네. 가을밤의 어느 강이네. 물결이 차노매라. 차노매라는 뭐예요? 차구나라고 하는 영탄법이에요. 밑줄 치자. 차구나. 자, 무슨 법이라고? 영탄법이래. 영탄법이 뭐야? 무슨 사 쓰는 거야? 무슨 사? 감자로 시작해. 감탄사 쓰는 거야. 감탄사. 알겠지? 자, 두 번째. 낚시 들이치니. 낚시를 들이우니. 그러니까 이제 낚싯대를 던진 거죠. 들이우니 물고기 아니 무노매라. 자, 밑줄 쳐요. 아니 무노매라. 뭔 소리야? 물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자, 물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됐어요? 그러면 가을밤 강에서 배 타고 한가롭게 뭐 하고 있어? 낚시하고 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화자의 어떤 모습이 느껴져, 얘들아? 화자의 어떤 모습? 막 바빠 죽겠어. 세검에 막 쫓겼어요. 이제 자연을 즐기고 있는 무슨 자적? 유유자적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알겠니? 지금 화자는 자연에서 바쁘게 사는 게 아니야. 오케이? 한가롭게 살고 있는 거야. 한가롭게. 자, 그럼 잠깐 보자 다시.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문장 구조가 달라요?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법을 알 수 있다? 배구법. 이거 두 개 이렇게 묶자, 얘들아. 왼쪽에 이렇게 묶어서 배구법. 고전 시간은 배구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편해 얘들아.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오케이? 비슷해요 문장 구조가. 자 대구버입니다. 무심한 달빛 밑줄 쳐보세요. 무심한 달빛. 자 여기서 무심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 욕심이 없다. 이거 해석해야 돼 얘들아. 그냥 마음이 없다 하면 해석이 좀 이상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자 여기서 달빛이 뭐가 없다고 얘들아? 욕심이 없어. 지가 욕심이 없는 거야. 응? 그걸 달빛이 없다고 표현한 거야. 그럼 저기서 욕심은 뭐 할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세속적. 야 아까 여러분들 요 탈속적이 있었잖아. 자 봐봐. 쌤이 양반이야. 양반 집에 태어났어. 그럼 내가 세속적, 속세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 뭘 내가 추구하는 걸까? 세속적 가치, 돈. 또 돈만? 명의. 우리 시대 말고 옛날 조선 시대 양반이니까 여자?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내가? 신분. 신분? 신분 맞긴 맞는데 이미 양반 신분이야. 왕까지. 자 이런 거야. 왕까지도. 관직이야 관직. 또는 안 써도 돼. 관품이야. 알겠지? 높게 올라가고 싶은 거야. 알겠어? 내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고 쳐보자고. 그 몇 급까지 가고 싶은 거야? 몇 급까지? 1급, 2급, 3급, 4급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실제로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간단히 표현한 뭐야? 권력욕이야. 다시 뭐라고 얘들아? 권력. 권력욕, 부귀영화. 권력욕. 알겠니? 자, 월산대군이라는 사람은 대군자가 들어가니까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많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심한 달빛에서 무심은 욕심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욕이 없다는 거야? 무슨 욕? 세속적 권력. 그죠? 권력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싫고 지가 지금 면될 욕심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빈배 저어노라. 그럼 빈배 밑줄 쳐봐. 빈배. 자, 지금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어보자 얘들아. 무심한 달빛이랑 빈배를 묶어봐. 자, 묶어서 뭐라고 쓰면 돼? 세속적 가치. 일단 써봐. 세속적 가치. 그러면 세속적 가치가 내가 뭐라 그랬지? 부귀 영화. 알겠니? 부귀 영화. 돈, 권력 이런 것들이라고. 자, 이렇게 하고 세속적 가치인 부귀 영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일까? 이걸 초월하는 화자의 모습일까? 초월했다는 거는 뭐야? 이거보다 나는 이 자연에서의 삶이 더 좋다라는 거야. 다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일까? 초월하는 모습일까? 쓰세요. 초월한 모습. 됐나?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월산대군이야, 응? 그죠? 근데 하은이가 나한테 관직에 다시 복귀하래. 대신 상품을 주고 20억을 준대. 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오케이 넘어가겠죠. 근데 월산대군은 뭐야? 거절할 사람이라고 이 시에서 본다면. 알겠니? 그거보다 이 자연에서의 삶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거야. 얘가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라 얘들아? 무심한 달빛과 무슨 배라고 표현한 거라고? 빈배로 표현한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무심한 달빛만 싫고 빈배 저어오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빈배의 기능. 물질적 욕구와 명예를 초월한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무슨 상관물이래? 객관적 상관물이야. 알겠죠? 자 이거 써야 돼요. 자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이거 확대해 줄게. 이거 써. 빈 공간에다가 이거 써주세요. 아이고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그대로 써주세요. 빈배란 물질적 욕구인 물욕과 명예를 초월한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객상입니다. 객상. 오케이?
그럼 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세속적 욕망이야? 그거를 연들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잊지 마세요. 객관적 상관물.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가득한 데라고 써 있으면 뭘 것 같아? 얘는 그냥 무슨 욕망이 가득 찬 놈이야? 세속적 욕망이 가득 찬 애겠지. 그지? 만약에 가득 찬 배라고 돼 있으면 자 빈배 꼭 알아서 이거 쓰세요. 되십니까? 너네 자연이다 프로그램 알아? 그런 분들의 삶이야. 그런 분들의 삶.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젊을 때 사업으로 되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나오더라고. 물론 증명된 바 없지만, 알겠죠?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말은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 믿어야지 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맷버들 가력 꺾어 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는 거원중 같은 경우는 했었을 것 같은데. 삿버들 가리어 꺾어 보내노라 이에게 주무시는 찻바퀴 씹어들고 보소서 밥빛 세입이 난들 날이가도 열리소서. 그래요. 자, 알겠어. 자, 맷버들 가력 꺾어 홍남. 자, 갈래 정형시 평시조 똑같습니다. 자, 밑줄 쳐봐요. 이별가 연정가. 이별가 연정가가 뭘까?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 알겠죠? 사랑과 이별이야. 사랑과 이별. 그리고 애상적, 감상적, 슬픈 정서가 느껴지고 감상적이라는 겁니다. 자, 제재는 맷버들인데요. 맷버들 연들 네모 치고 옆에다 쓰세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 우리 시대 따지면 캐릭터 같은 거야. 캐릭터. 화자의 캐릭터. 자, 그게 버들나무입이야. 버들나무입. 그 다음에 주제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래? 누구에게? 임에게. 아, 맷버들을 임에게 보낸 거구나. 맷버들을 임에게 보낸 거야. 오케이? 사랑의 증표로. 자, 1번의 별표. 맷버들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표현했다. 자, 2번의 별표. 우리 어수를 바꾸는 걸 뭐라 그러죠? 도치법이라 그래요. 써놓으세요. 어수를 바꾸는 도치법을 통해 문장의 변화를 줘서 자, 도치법을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대. 됐습니까? 그러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거 플러스 시적 의미를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밥을 먹어라. 이거보다는 먹어라. 밥을.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밥 먹으라는 거 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죠? 먹어! 라면. 그쵸? 그럼 뭘 강조하는 거야? 라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통해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작품으로 가봅시다. 왼쪽 가볼게요. 자, 일단 읽어보자. 자, 보세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어디서 도치법이야? 님에게 보내노라야. 보내노라 님에게야. 보내노라 님에게인데 그러니까 임에게 보내노라가 맞는데, 그죠? 보내노라 님에게라고 말의 순서를 바꿨죠. 맞지? 자, 여기서 도치법이 보인다는 거야.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입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자, 맷버들부터 가봅시다. 자, 맷버들 별표. 이게 주요 시어잖아, 얘들아. 자, 맷버들은 산버들이야. 그러니까 버들나무 잎이라고 생각하면 돼. 버들나무 잎. 자, 맷버들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옆에다가 시적 화자의 분신. 시적 화자의 분신. 한마디로 임에 대한 뭐의 증표야?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이야, 증. 중이 아니고 증. 자, 임에 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 이게 맷버들. 자, 그 다음에 가리어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 보내노라 님에게. 그럼 여기서 무슨 법이 보인다 얘들아? 도치법. 이렇게 할게요. 자, 도치법.
자, 도치법적 구조를 통해서 임에게 멤버들을 보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신은 이게 주무시느냐?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자, 누구인가 여기 있어서 날인가 여기 있어서 날인가 여기 있어서. 자, 그러면 날인가는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자,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씨? 자, 임과 이별한 여인, 사랑이면 사랑의 증표로서 또는 그리움의 증표로서 뭘 보냈다? 맷버들이라는 분신을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임에게 보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별과 자, 연정과 예상적, 감상적 성격의 맷버들 가릴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에 1, 2, 3, 4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35페이지에 1, 2, 3, 4 풀어봐. 한국사에서 배울걸? 배워요, 어차피. 1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1번에 별 붙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나다 작품의 공통점이거든요. 틀린 걸 골라볼게. 일단 뭐 다 봐야겠죠. 자,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가 나 여기다 쓸게. 저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노래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려 가요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고려시대 때 노래를 뭐 한다고요? 고려 가요라고 해요. 고려 가요는 몇 음보가 특징일까? 3음보예요.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한번 외워야 돼. 어차피 몇 음보? 3음보야. 3번 끊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가면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가면 자, 이때 자, 무슨 문학 작품이랄까? 시조가 유행해요. 시조. 알겠니? 시조 중에서도 특히 양반들의 시를 뭐라 그럴까? 정형시라 그래. 알겠어? 자, 그러면 시조는 주로 몇 음보였을까? 4음보야. 봐볼래? 추강에 끊고 밤이 드니 끊고. 얘들아, 밤이 끊고 드니 끊고 아니야. 띄어쓰기랑 음보는 다른 거야. 알겠지? 추강에 끊고 밤이 드니 끊고 물결이 끊고 차노메라 끊고 몇 음보예요? 4음보. 외우세요. 1번. 그러면 가도 정형시, 나도 정형시, 다도 정형시거든? 그럼 전부 다 몇 음보? 4음보예요. 1번은 공통점 맞아요. 2번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의 음수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왼쪽에 시 봐봐 얘들아. 가노라 몇 글자야? 3개. 삼각사는요? 4개. 다시 보자. 4개. 한강수야. 4개. 했나? 나를 봐봐. 나. 추강에 3개. 밤이 드니 4개. 물결이 3개. 차노메라 4개. 했나? 자, 그 밑에 맷버들 3개. 가렵꺾어 4개. 보내노라 4개. 님에게 3개. 그러니까 3사 또는 4사 4-3 오케이?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2번도 맞아요. 자, 3번 틀렸어요. 3번은 왜 안 될까? 3번은 가나의 공통점이 아니지? 네. 3번은 어디만 해당해요? 다만.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 여기다가 다. 가와 나에는 도치법이 없어요. 다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종장 첫 음보의 글자가 몇 음절이래요? 3음절 볼까? 자, 가작품 보세요. 종장이 시절이죠. 시절이 세 글자. 자, 나작품 보세요. 무심한 세 글자. 다작품 보세요. 밤비에 세 글자. 됐나? 오케이. 그래서 4번도 공통점이 됩니다. 5번 동일한 시어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 왜 틀렸을까? 응? 가에서 여러분들 대부법이 있어 없어?
있죠? 가에서 대구법이 뭐예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요거. 나에서 대구법이 뭐야?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 메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문호 메라. 오케이?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문장 구조 반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작품에서는 대구법이 있었어요. 다작품에 대구법이 있었어 얘들아? 없었지? 네. 그래서 1번에 3번, 5번이 되는 거야. 다시 1번에 3번과 5번은 어디만 해당한다? 다에만 해당한다. 알겠니? 아, 쌤이 잘 말했다. 3번은 다에 해당하고 미안해. 3번은 다에 해당하고 5번은 여러분들 뭐하고 해당해? 가와 나만 해당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1번에 3번, 5번입니다. 2번 문제 가보자. 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기억. 대유법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의 대유법? 있어요. 있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 자, 니은. 감탄사 있어요? 감탄사가 영탄법이거든, 얘들아. 영탄법이 있었을까? 없어요. 가에는 영탄법 없어. 영탄법은 어디 있을까? 나에 있어. 물결이 차노메라. 알겠니? 그래서 니은은 납니다. 자, 서리적 표현이 뭐예요?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없어요. 있을까? 없어. 오늘 서리법 들은 적 없어, 얘들아. 그리고 라, 리을,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법, 알겠니? 자,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자, 3번 문제 별표. 나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태도입니다. 얘들아, 나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태도는 결국 뭐야?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야? 탈속적이야? 탈속적이고 친자연이고 자연을 즐기는 뭐예요? 유유자적, 풍유적이겠죠? 그러면 자연을 즐기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된다. 몇 번 골랐니? 4번이야. 자, 4번 보자. 4번 보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초려삼간이 뭘까? 기와집일까? 초가집일까? 초가집이야. 초가집. 됐어? 여기까지? 오른쪽 봐봐. 나 한간. 이 간이 뭔 줄 알아? 칸이야. 칸. 한 칸. 자,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초가집 집이야. 초가집. 한 칸. 알겠니? 화자는 여기 한 칸에 있는 거야. 화자. 두 번째 가보자. 달 한 칸. 아, 여기 누가 들어와 있어? 달. 달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 마. 시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청풍. 청풍이 뭘까? 바람. 그러면 달하고 바람은 자연 아니야? 그러면 화자랑 자연물이 뭐야? 같이 즐기고 있네. 네. 맞니? 물화일체, 자연과의 조화야. 자, 그리고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강산. 얘는 드릴 곳이 없어. 오케이? 같이 쳐다보고 즐기자. 알겠니? 그럼 여기서도 지금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제일 가까워요? 4번입니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럼 1번 보자. 얘들아 1번 봐봐.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 할시야. 닐러 다못 딜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자,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뭐야? 시름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볼래? 시름? 시름이 뭘 것 같아? 저기 시름. 삶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 이런 거야. 힘듦 이거야 이거. 싫다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많다. 일러 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노래를 불러보리라. 이거랑 지금 자연에서의 삶하고 어때?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다음에 배울 건데 동짓달 기낭인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이니 오시면 구비구비 펴리라. 진짜 이거 끝내주는 시예요. 유명한 시야. 응? 봐봐 얘들아.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거는 내 옆에 이미 부재한 밤이야. 부재한 밤이 뭐야? 없는 밤. 그 외로운 밤이지.
그럼 예를 들어 이 외로운 밤이 10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든 거야 지금. 이거를 뭐 하겠대 여러분들? 화자가 지금 뭐 하겠대? 오른쪽에 무슨 내어 써있어? 무슨 내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옆에 무슨 내어 써있어? 베어 내어 보여? 네. 칼로 베듯이 시간을 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베서 5시간을 베겠대. 여기까지 됐어 지금? 네. 자 그다음 봐봐. 춘풍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럼 뭐야? 이 베어버린 5시간을 봄바람 같은 이불 안에 넣겠대.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사랑하는 일이 오시면 뭘 펴리라? 이 봄바람 같은 이불 안에 넣었던 몇 시간을 핀다고? 5시간을 핀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오신 날 5시간 플러스 같이 즐기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결국 이 작품은 임에 대한 뭐야? 사랑, 임과의 이별의 슬픔 이런 걸 나타낸 거지 자연의 즐김은 아니죠. 자 그다음 4번 봐봐. 4번 했고 5번 봐봐. 자 고려말 정몽주의 어머니. 자 얘들아 정몽주의 어머니. 정몽주가 고려말에 어떻게 됐지? 죽었어요. 무슨 건국을 반대하다가 죽었죠? 조선 건국을 반대하다가 결국 죽어요 이방원한테. 그러면 정몽주의 엄마가 뭐라 했나 보자.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동그라미 쳐볼까? 얘들아 까마귀가 까마귀라잉. 까마귀가 싸우고 있대. 그러면 이 화자 입장에서 저 까마귀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까마귀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조선을 건국하냐 아니면 고려를 유지하냐 싸우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저기에 백로야 뭐하래? 가지 말래. 그러면 엄마가 아들 정몽주에게 뭐 하는 거야? 저기에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끼어들지 말아라. 알겠지? 자, 성냉 까마귀 흰 백로의 빛을 시기하니 청강이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정몽주의 엄마가 아들인 정몽주에게 너는 저런 뭐야? 피 터지는 권력 싸움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어때? 2번 안 했구나 얘들아. 2번 보자. 2번. 마음이 어린 훈이 어리다는 거는 여기서 어리는 애들아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갯마냥 오갯야마는 지는 이 부른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이 뭔 소리일까? 화자랑 봐봐 얘들아. 화자랑 사랑하는 임관 뭐 했어? 이별했다. 오케이? 그래서 화자가 산에 들어갔다고. 산에 들어간 거야. 근데 화자랑 이미 이별했다고 했지. 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그걸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도 어리석다고 표현한 거야. 알겠니? 마음은 자꾸 저쪽에 가 있으니까 일이 안 잡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 산에서 사는데 입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 거야. 바람 때문에 잎사귀가 딱딱 떨어지는 탁탁탁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화자가 뭐 한 거야? 오셨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화자는 임과 이별하면서도 끝까지 임을 뭐 하고 있니?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사랑과 이별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보자. 자, 4번 다의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은 맷버들이라고 그랬죠? 맷버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사랑에 대한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몇 번이야? 1번이지 1번. 화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이제